평소처럼 이를 닦다가 피가 나면 그 피 한 방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건 우리 대부분이 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 피가 단지 입안에서 그치지 않고 당신의 뇌를 공격하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건 공포심을 자극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건 염증이 있다는 뜻이고, 그 염증은 혈관을 통해 온몸을 돌며 심장, 혈압, 그리고 기억력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잇몸병을 치아 빠지면 그냥 임플란트 하면 되지, 그 정도 피는 원래 나는 거야 라고 넘겨오셨다면 오늘만큼은 꼭 끝까지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잇몸에서 시작된 문제로 혈관 안에 퍼지는 염증성 물질은 몸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뇌 속의 염증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건 발표되어 있습니다. 염증은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잇몸은 통증이 거의 없어서 그 신호를 놓치기 너무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속도로 천천히 하지만 끊임없이 당신의 잇몸뼈를 녹이고 나중에는 치아를 흔들리게 하며 한 번 빠지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까지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우리의 면역체계 그리고 전신대사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잇몸에서 염증이 생기면 몸에서는 싸우자는 신호, 즉 면역 반응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되면 면역체계는 점점 과도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 결과 뇌에서는 신경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기억력,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는 거죠. 실제로 치주염이 심한 사람일수록 치매 위험이 높다는 연구는 명확히 기록돼 있습니다. 당신이 양치할 때 보았던 그 피 한 방울이 나중에는 단순한 치아 문제가 아니라 삶 전체를 흔드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이 병은 너무도 쉽게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도 단순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실천하지 않는 몇 가지 관리 습관만으로도 잇몸병을 막고 나아가 몸 전체의 염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걸 오늘 이야기 드릴 겁니다. 무섭고 어려운 의학 용어가 아니라 당신이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하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는 관리법들입니다. 그 전에 먼저 혹시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나요? 양치할 때 피가 자주 난다. 시큰한 느낌이 들지만 통증은 없다. 치과 가기 싫어서 참고 넘긴 적 있다. 칫솔만 쓰고 치간 칫솔이나 치실은 안 써봤다. 입이 자주 마른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은 당신에게 정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구강관리 영상이 아닙니다. 건강한 노후를 살기 위한 핵심 관리 전략입니다.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하지만 알아야만 했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웃하십니다. 하루 3번 꼬박꼬박 이를 닦고 있는데요. 칫솔질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중 정작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끼어 있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어금니 주변이 붓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양치 횟수보다 중요한 건 무엇을 놓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다시 말해 잇몸 건강은 얼마나 자주 닦느냐보다 어디를 어떻게 무엇으로 닦고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의 바깥쪽 위아래 면은 열심히 닦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치아와 잇몸의 경계, 치아 사이, 어금니 뒤편, 혀 안쪽은 손이 잘 닿지 않습니다. 이 구역들은 플라그 세균 덩어리가 쌓이기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플라그는 칫솔만으로는 제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입속의 30에서 40%는 여전히 세균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믿기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입니다. 치간 공간이나 잇몸 밑에 숨은 세균들은 일반 칫솔이 절대 닿을 수 없는 구조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거울을 보며 닦으세요.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핵심입니다. 거울 없이 양치하면 본능적으로 손에 익은 부분만 반복하게 되고 치아 뒷면이나 구석은 자주 빼먹게 됩니다. 거울을 보면 내가 지금 어디를 닦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부위도 놓치지 않고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잇몸에서 피가 난다고 해서 닿지 않게 피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닦아주는 게 염증을 줄이는 길입니다. 둘째, 세게 닦는 습관을 바꾸세요. 세게 닦아야 깨끗하다는 생각은 오히려 잇몸을 찢고 마모시키는 주범입니다. 너무 강한 압력으로 닦으면 잇몸이 점점 내려앉고 치아 뿌리가 노출되며 시림 증상까지 생깁니다. 칫솔은 부드러운 모, 작은 헤드, 촘촘한 밀도를 고르시고 45도 각도로 치아와 잇몸 경계에 대고 원을 그리듯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셋째, 치간 칫솔 또는 치실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에 공간이 있는 분에게, 치실은 치아 사이가 좁은 분에게 적합합니다. 요즘은 노년층을 위한 두툼한 손잡이, 미끄럼 방지 그립, 한 손으로 사용 가능한 플로서 타입 치실 등 다양한 제품이 있으니 처음엔 조금 번거로워도 익숙해지면 2,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습관 하나가 수백만 원짜리 임플란트를 막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도구 하나로 자연 치아를 평생 지킬 수 있다는 건 정말 현실적인 건강 전략입니다. 넷째, 혀 청소와 입안 건조 예방도 신경 써야 합니다. 입냄새가 심한 분들, 혀 위에 하얗게 백태가 끼는 분들 대부분은 혀에 세균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혀 전용 클리너나 칫솔 뒷면으로 혀 중앙에서 바깥 방향으로 부드럽게 닦아주시면 구강 세균의 총량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침분비가 줄어들면 입안이 마르면서 세균 번식이 활발해집니다. 가글보다는 수분 섭취, 침샘 자극, 무설탕껌을 활용해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미 잇몸이 안 좋은데 다시 좋아질 수 있나요? 치아가 흔들리는 걸 보면 이제 끝난 거 아닐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일정 수준까지는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시점을 놓치면 늦습니다. 잇몸병은 한순간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염증이 쌓여서 잇몸을 붓게 하고 피가 나게 하고 결국 뼈를 녹이는 단계까지 가는 거죠. 중요한 건 그 도중에 멈출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잇몸이 약간 붓고 피가 나는 단계에서는 적절한 관리와 염증 제거만 해줘도 잇몸은 다시 단단해지고 뼈 손실 없이 치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치아가 흔들릴 정도로 뼈가 녹아버린 상태에서는 완벽한 복구는 어렵습니다. 그때는 치료보다 버티기가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치아를 잃게 되면 결국 임플란트나 틀니 같은 인공 대체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치아가 붙어 있고 잇몸에 통증은 없지만 피가 난다면 그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1. 스케일링은 필수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치석은 단단한 세균의 덩어리입니다. 칫솔질로는 절대 떨어지지 않으며 그 안에서 끊임없이 염증을 유발합니다. 스케일링은 이 세균 덩어리를 전문기구로 긁어내는 과정입니다. 잇몸 깊숙한 곳, 보이지 않는 틈까지 깨끗하게 정리해야 다음 단계의 관리가 효과를 발휘합니다. 처음 받으면 시릴 수 있고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게 아니라 이미 약해진 잇몸 조직이 드러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며칠만 지나면 오히려 입안이 훨씬 개운해지고 양치 효과도 훨씬 높아집니다. 2. 잇몸 상태가 나빠졌다면 클로르헥시딘을 활용해 보세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병원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항균 구강 세정제 성분입니다. 이름은 클로르헥시딘. 전 세계 치과 진료에서 널리 사용되는 가장 강력하고도 안정적인 구강 소독 성분 중 하나입니다. 이 세정제는 칫솔이 닿지 않는 잇몸 깊숙한 틈에 스며들어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고 염증 반응을 차단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 효과가 뚜렷합니다. 스케일링 직후, 치은염 잇몸 염증이 심할 때, 피가 자주 날 때, 양치질이 어렵거나 침이 자주 마를 때, 시중 약국에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으며
대부분 0.12% 또는 0.2% 농도로 되어 있습니다. 하루 1, 2회 양치 후 30초 정도 입에 머금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2주 이상 장기 사용은 피하세요. 치아 착색, 미각 변화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염증 완화용 단기 보조 치료제로만 사용하세요. 양치 후 최소 30분 후 사용. 치약 속 계면활성제가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사용 후 물로 헹구지 말고 뱉기만. 약효를 유지하려면 희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클로르헥시딘을 쓰는 동안은 커피, 녹차, 와인 등 착색 유발 음료는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치아 표면에 착색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착색은 일시적이며 다시 스케일링이나 세정으로 제거할 수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회복 이후 생활 습관이 바뀌어야 진짜 재생이 시작됩니다. 클로르헥시딘도 스케일링도 입속 환경을 정리해주는 준비 단계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습관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정기적인 치간 칫솔 치실 사용, 거울을 보며 부드럽게 양치, 혀 닦기 무설탕검으로 침 분비 촉진, 6개월에서 1년마다 스케일링, 증상이 생기면 즉시 체크. 이 모든 것이 실천되어야 약해진 잇몸이 다시 붙고 남아있는 치아를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잇몸은 한번 무너지면 되돌리기 쉽지 않지만 생각보다 강한 회복력을 가진 조직이기도 합니다. 단, 당신이 행동할 때만 그렇습니다. 방치하면 점점 깊은 병으로 바뀌고 움직이면 충분히 회복의 길이 열립니다. 임플란트도 좋습니다. 하지만 자연 치아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한 번에 씹히는 느낌, 감각, 맛. 그건 평생 지켜야 할 당신의 자산입니다. 이 영상이 지금 잇몸이 걱정된다고 생각하신 당신에게 실질적인 가이드가 되었다면 이제는 실천만 남았습니다.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오늘 소개한 관리법 중 궁금한 점, 실천해본 후기 등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로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